절대쌍교, 고룡원저, 제93장. 93. 두 여인. 백부인은 그곳을 급히 빠져나갔다. 그녀는 소어와 그녀의 남편과 호약사의 행방이 궁금했다. 그녀는 정신없이 집을 향해 가다가 돌연 나뭇가지에 몇 개의 옷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붉은색의 수가 놓여있는 그 옷은 아주 진귀한 것 같았다. 그녀에게는 지금 보물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별로 탐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깨끗한 옷은 유혹이 매우 컸다. 백부인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그 옷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옷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이런 좋은 옷이 나무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옷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어찌 이런 황산의 숲속에 걸려 있을까? 백부인은 중얼거렸다. 어쩌면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 이미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더 이상 귀찮은 일을 당하고 싶지는 않구나. 그러나 그 옷은 아주 섬세한 고급품이었다. 여자가 아름다운 옷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마치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못 본 척 하는 것과 같았다. 백부인은 크게 호흡을 한 뒤 결심을 하고 생각했다. 이건 옷일 뿐이다. 이빨이 생겨서 나를 물기라도 하겠나? 그녀는 손끝으로 옷을 살짝 만져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하나의 옷에 불과했고 아무런 병도 이상도 없었다. 그녀는 드디어 나뭇가지에서 옷을 내렸다. 백부인은 나무 밑에 혹시 함정이 있는가 하고 살폈다. 또 나무가 무슨 이상이 없나 살폈다. 그녀는 마치 큰 적을 만난 것처럼 조심했다. 그러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 옷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백부인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철심란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새 옷의 촉감은 마치 애인의 부드러운 손길과도 같았다. 그러나 백부인은 돌연 온몸이 가려운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한 마리 벌레가 그녀의 옷 속에 기어들어온 느낌이었다. 그러나 한 마리의 벌레가 10마리로 변하고 100마리로 1000마리로 늘어난 것처럼 그녀는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칠 정도로 가려워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긁을수록 더욱 가려웠다. 그녀는 너무나 가려워 긁어댈수록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했고 나쁜 것 같기도 했다. 또 웃고도 싶었고 울고도 싶었다. 잠시 후 돌연 한 사람이 은방울처럼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분이 어떤가요? 백부인은 크게 놀라며 소리쳤다. 누구냐? 나의 목소리까지 잊었어요? 한 사람이 숲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으며 사람의 혼을 빼버릴 만큼 매혹적인 자태를 하고 있었다. 바로 소행이었다. 백부인은 눈동자가 빠져버릴 것 같았다. 이 옷은 너의 것이냐? 소행은 미소를 보이면서 말했다. 내 새 옷인데 당신이 먼저 입었군요. 백부인은 가려워서 몸을 긁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옷에 무엇이 있지? 아무것도 아니지. 다만 가려운 약이니 며칠만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백부인은 마치 남이 목을 조르기라도 하듯 몸을 비틀었다. 그녀는 미칠 듯이 가려웠다. 차라리 채찍으로 얻어맞고 싶었다. 1시간도 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소행이 웃으며 말했다. 그 옷을 입고 애인을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더럽히거나 찢어지면 변상을 해야 되어요. 백부인은 미친 여자처럼 옷을 벗어던지며 소리쳤다. 나는 너와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해치려는 것이냐? 잘 생각을 해봐요. 나를 괴롭히지 않았는가를? 백부인은 옷을 완전히 벗었는데도 몸은 여전히 가려웠다. 그녀는 땅을 구르며 눈물을 흘렸다. 나중에는 애걸까지 했다. 아가씨, 동생,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요. 가려운 것이 정말 그토록 괴로운가요? 세상에 가려운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 화무결을 훔쳐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지요? 백부인은 급히 말했다. 나야. 소행은 얼굴을 찌푸렸다.
어디에 숨겨두었지요? 계곡에 집이 있는데. 돌로 만든 집을 말하는 거예요? 어딘지 아는가? 소행이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다. 정말 그 사람을 거기에 숨겨두었어요?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나? 소행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황산에 그런 돌집이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백부인은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집이 무슨 이상이라도 있나? 소행은 고개를 가볍게 저을 뿐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백부인은 그 일을 자세히 물어볼 경황이 없었다. 다만 가려움증을 멈추게 하고만 싶었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니 나를 놓아주겠지?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저쪽 개울에서. 그럼 당신은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철심나는 기가 막혔다. 그녀는 사방을 둘러보며 혹시 누구라도 갑자기 나타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 주변은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하여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철심나는 물 밖으로 나가려고도 했다. 그러나 낯의 여자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만약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녀는 더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이때 앞에서 낯의 여인이 달려오는 게 아닌가? 그녀는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고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철심나는 놀랍고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왜 옷을 벗고 다시 돌아왔을까? 철심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뜬 채 그녀만을 쳐다보았다. 백부인은 물속에 뛰어든 후에야 가려움이 멈추었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철심난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자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상한가? 백부인이 미친 여자처럼 깔깔 웃어댔다. 난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다만 목욕만은 환영하지. 철심나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다. 나의 옷은 어디에 있어? 빨리 돌려줘. 이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이 당신의 옷인가요? 철심난이 고개를 돌리자 소행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소행이 개울 옆에 서 있었다. 마치 갓 피어난 연꽃 같았다. 철심나는 그녀 자신도 여인이었지만 넋을 잃고 말았다. 소행은 웃으면서 재차 물어보았다. 이것이 당신의 옷인가요? 철심나는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숙였다. 내 것이오. 목욕을 하기 싫으면 빨리 입으세요. 철심나는 같은 여자였지만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렇다고 옷을 입지 않을 수도 없었기에 재빨리 물속에서 나와 옷을 받아들고는 숲속으로 달려갔다. 백부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이제 밖으로 나가 옷을 입고 싶군. 소행이 담담히 말했다.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세요. 당신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백부인은 돌 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오자 다시 죽도록 가렵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고 말았다. 소행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나오겠어요? 백부인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이대로 계속 물속에만 있을 순 없잖아. 가렵지 않게 되면 수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하루 혹은 3일 하여튼 당신은 목욕을 좋아하니 기분이 나는 데까지 목욕을 해보세요. 백부인은 놀라 졸도할 지경이었다. 이때 철심나는 옷을 다 입고 숲에서 나왔다. 아가씨 감사하오. 그녀가 몸에 걸친 옷은 비록 지저분했지만 막 목욕을 끝낸 모습은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소행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남자들은 모두 줄을 서서 당신에게 구혼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당신같이 예쁜 여자가 왜 이런 산속을 헤매고 있죠? 누구를 찾고 있나요? 철심나는 얼굴을 붉혔다. 난 남자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복이 많죠? 그 이는 나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알지도 못할 테니까요. 절 따라오세요. 좀 쉬게 해드릴 테니까요. 철심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한참을 가다가 가볍게 탄식을 했다.
당신처럼 차라리 그를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소행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왜죠? 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재주라도 있는 모양이지요? 철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행은 돌연 고개를 돌려 큰 눈을 하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죠? 철심나는 그녀의 변화를 미처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볍게 탄식을 한 뒤 말했다. 성은 강이고 남들은 소어라고 부르지요. 소어라는 세 글자가 나오자 소행은 놀라고 말았다. 그녀는 그녀의 옆에서 걷고 있는 이 아가씨가 자기의 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철심란을 바라보는 그녀는 갑자기 가슴에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소어아, 당신은 과연 안목이 뛰어나군요. 철심란은 소행에게 웃으며 말했다. 소어아라는 이름이 있다니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재미있군요. 그러나 때때로 그는 사람을 죽고 싶도록 하기도 해요. 그를 미워해요? 가끔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소행은 그녀의 말을 재빨리 가로챘다. 그러나 때때로 죽도록 좋아한단 말인가요? 철심나는 다만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얼굴을 붉힐 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소행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돌연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가 꼭 당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 않소? 철심나는 눈이 점차 따뜻해졌고 입가에는 미소를 보였다. 나에게 불친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친절하거든요. 소행은 그녀의 달콤한 미소를 보자 가슴이 다시 아팠다. 정말 철심란의 가슴에 무수한 구멍을 파서 영원히 소어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철심란은 여전히 그녀의 표정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다만 멍하니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마치 구름에서 소어아가 자기를 향해 웃기라도 하는지. 그녀는 부드럽게 계속 말했다. 나는 그를 알게 된 지 오래되었지요.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는 나에게 고통도 많이 주었지만 즐거움도 많이 주었지요. 사실 난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소행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친절하다고 해도 꼭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혹 모든 여자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지도 모르지. 철심나는 말했다. 나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소행은 물었다. 질투하지는 않아요? 철심나는 말했다. 어떤 남자든 여자가 결코 독차지할 수가 없죠. 소어와 같은 사람을 나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질투는 하지 않아요. 이 말에 소행은 약간 셀쭉했다. 마음은 넓군요. 그녀는 철심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철심란이 조금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자 오히려 자기의 행동이 우습다고 생각되었다. 그건 당신이 한 남자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 충실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많은 남자를 알게 된다면 달라질 거예요. 철심란은 안색이 약간 변했다. 소행은 말을 계속했다. 나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철심란은 말했다. 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행은 그제야 그녀의 태도가 변한 것을 알았다. 알고 있는 남자가 한 사람이 아닌 모양이지요? 철심란은 고개를 떨구었다. 소행은 눈치가 빠른 여자였다. 더구나 같은 여인의 심정의 변화쯤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녀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철심란의 손을 잡고 웃었다. 다른 사람은 누구죠? 그보다 더욱 좋은가요? 철심란은 얼굴이 더욱 붉어지면서 말을 하지 못했다. 소행은 은방울같이 웃으면서 다시 말했다. 여자가 두 남자를 좋아하면 더욱 골치가 아프지. 그러나 재미는 있겠지. 철심란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사이를 두더니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지금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요? 소행은 말했다.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두 남자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난처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철심나는 말했다. 난 일생을 소아에게 바치기로 작정했어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절대 변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러나 소행이 빙그레 웃으며 재빨리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남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친절하게 대한단 말이지요? 철심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떨어졌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친절한 것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소행은 말했다. 그가 그렇게 할수록 더욱 그에게 미안한 감을 느끼겠죠? 소행은 말했다. 남자의 그런 수단을 난 벌써부터 알고 있어요. 철심란은 물었다. 당신은 그가 수단을 쓰는 것 같아요? 소행은 말했다. 그런 수단은 정말 뛰어난 것이지요. 남자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고 서둘지 말아야 해요. 너무 성급히 다루다간 잃기가 쉬우니까. 그녀는 웃으면서 철심란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나도 여자이니 여자의 마음을 잘 알지요. 철심란이 말했다. 이건 당신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소행은 말했다. 난 알아요. 그는 필시소어와 같이 영리하고 귀엽고 재미있는 사람일 거야. 약간은 밉기도 하고. 틀렸어요. 그와 소어와는 극단적으로 틀린 남자예요. 조금도 상통되는 점이 없어요. 그는 여자에 대해선 조금의 농담도 하지 않아요. 소행은 말했다. 그런 집 지키는 게 비슷한 사람이라면 난 좋아하지 않아요. 철심란이 말했다. 그러나. 소행은 말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인가요? 철심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녀의 말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아졌다. 소행은 웃으며 말했다. 비단 당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친절히 대한다는 말이지요? 그에게 감사를 하지는 않아도 감격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나 감격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철심란은 입술을 깨물고 한참 동안 넋을 잃었다. 잠시 후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서서히 입을 열었다. 어쩌면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해도 그이는 나를 거부할지도 몰라요. 소행은 말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찌 친절하겠어요. 그 사람이 머리에 이상이라도 있단 말인가요? 철심란은 말했다. 그가 나를 돌보는 것은 소어아를 위해서예요. 소행은 그제야 크게 놀랐다. 소어아를 위해 친절하다니 전 모르겠는데요. 철심란은 말했다. 그는 나와 소어아가 같이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소행은 말했다. 그는 소어아의 친구예요? 철심란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계속했다. 그들은 좋은 친구라 할 수도 있지요. 만약에 상대방이 위험이 있는 줄 알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구해요. 그러나 때때로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싸우기도 해요. 소행은 돌연 그녀가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다. 한동안 넋을 잃은 듯 말을 끊었다가 중얼거렸다. 이 일은 정말 묘하게 되어버렸군. 철심나는 말했다.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으니 저를 비웃는 것은 아니겠지요? 소행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찌 비웃겠어요? 마음에 꺼림칙한 일이 있다면 호소할 상대방이 있는 것이 좋죠. 철심나는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소행은 말했다. 지금은 처음 봤지만 점차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철심나는 말했다. 금후의 일을 어떻게 알지요? 소행은 돌연 그녀의 손을 매만지면서 말했다. 당신이 좋아졌으니 내가 싫지 않으면 언니가 되어주세요. 그토록 부드러운 부탁이 아름다운 아가씨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누가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철심나는 소행의 언니가 되어버렸다. 물소리와 새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을 타고 사람을 취하게 하는 꽃의 향기가 물씬 풍겨왔다. 철심나는 지금까지 오늘처럼 기쁜 날이 있을 줄은 몰랐다. 소행은 그녀의 손을 당기며 웃었다. 지금은 당신이 나의 언니이니 이대로 소어아를 찾아가서는 안 돼요.
철심란이 말했다. 왜? 남자들은 비겁해서 애타게 그를 찾을수록 만족스럽게 느끼고 거드름을 피우지요.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언니를 찾아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언니는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이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올 수 있어요. 철심란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그러나 너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난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뭐? 눈이 크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밉게 보이지는 않고 줄곧 웃고 있고 걸음걸이가 항상 오만한 자세이지요. 말을 하면서 소행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천하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지. 소어를 생각하니 소행은 매우 흐뭇해졌다. 천하에서 가장 낯이 두꺼운 사람일 거예요. 언제 그를 봤지? 얼마 안 됐어요. 이틀 전인가요? 철심나는 길게 탄식을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시도 제자리에 있지를 못하지. 하루 전에 그를 봤지만 지금은 그가 어디에 있을지 몰라. 안심해요. 그가 이 산에만 있다면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난 이 산에서 자랐어요. 여기에 남녀노소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같이 특이한 사람을 찾는 것은 극히 쉬운 일이에요. 철심나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그럼 난 여기서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소행은 말했다. 여기선 내가 마음을 못 놓겠어요. 남이 또 언니의 옷을 속여가면 어떻게 해요? 그녀는 웃으면서 철심란의 말은 기다리지도 않고 계속 말했다. 안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한 곳으로 안내를 하지요. 어디로? 그곳의 주인은 나의 의부예요. 비록 얼굴은 못생겼어도 마음씨는 매우 좋지요. 더군다나 나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해요. 철심란이 말했다. 이 언니까지도 마음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너의 의부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 그녀는 철심란이 얼굴을 붉히는 것을 보며 웃었다. 나의 의부의 성은 위씨예요. 당신이 나의 언니라는 것을 알면 필시 잘 대해줄 거예요. 다만 그가 무섭게 생겼다고 겁을 내지는 마세요. 철심란이 말했다. 무섭다면 보지 않으면 되겠지. 소행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그래요. 좋은 방법인데요. 그녀는 철심란을 끌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얼마를 걸은 후 소행은 돌연 걸음을 멈추더니 말을 꺼냈다. 아, 잊을 뻔했군.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 어떤 사람과 뒷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어떻게 하죠? 철심란이 말했다. 애태우는 것 좀 봐.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과의 약속이냐? 소행은 말했다. 그렇지는 않아요. 철심란은 짓궂게 말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따라가겠어. 소행은 애교를 보이며 말했다. 언니만 마음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철심란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애가 타지만 따라가지를 않겠어. 소행이 말했다. 저기 산 쪽으로 가면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의 의부의 집이 보일 거예요. 철심란이 말했다. 너는 날더러 혼자 가란 말이야? 소행이 말했다. 혼자 가도 괜찮아요. 그곳에 가게 되면 자연히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철심란이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할 텐데? 소행은 머리에서 하나의 비녀를 뽑았다. 이 비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필시 공경하게 초대할 거예요. 철심란은 좀 망설여졌으나 소행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했다. 소행은 그녀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이때 돌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불쌍한 계집애야. 자기가 남에게 팔려가는지도 모르다니. 또 다른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이분 소아가씨가 그녀를 너에게 팔지 않아서 참견하는 것이냐? 세 번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본래 그 철아가씨가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분 소아가씨와 비하면 호박인걸? 네 번째 사람이 말했다. 우리의 소아가 호박에게 장가가게 할 수는 없지.
바위 뒤에서 돌연 4명의 사람이 나타났다. 첫 번째 사람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으며 매우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다. 꼭 거지의 행색이었다. 그러나 손에는 긴 담뱃대를 들고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계속 웃고 있었는데 얼굴이 둥글고 배도 둥글었으며 나이가 적지도 않았는데 마치 어린애 같았다. 세 번째 사람은 머리를 보석으로 장식했으며 얼굴에 너무 많은 분을 바르고 있어.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그가 아름다운지 추악한지 늙은 것인지 젊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얼굴은 분명히 여자였는데 몸에는 남자의 옷을 입었으며 발에는 빨간색 신발을 신고 있었다. 네 번째 사람은 키가 큰 사나이였고 눈에는 빛이 감돌았다. 입은 매우 커서 자기의 주먹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94장 94. 식초를 많이 먹은 고기와 군장. 소행은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백계심, 하파바, 도교교와 이대취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 네 사람을 만난 적은 있었다. 그녀는 직접 자기 눈으로 이 네 사람이 위마이를 상대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이 네 사람이 나타나 그녀를 포위하자 그녀는 안색이 변했다. 이대취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소행 아가씨, 두려워할 필요는 없소. 이 이틀 동안 나는 위장이 아파서 당신을 먹으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하오. 도교교가 옆에서 껄껄 웃었다. 이런 아름답고 영리한 사람을 먹고 싶다고 하다니 아까운데. 백개심이 빠질 리 없었다. 내가 보기에는 먹는 게 좋겠어. 하파바도 한마디 거들었다. 하하, 이대취가 그녀를 먹으면 너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 난 팔릴 염려가 없으니까 안심할 수가 있지. 하하, 그녀가 왜 너 같은 비렁뱅이를 팔아먹어? 백개심은 입술을 실룩였다. 자기 언니까지 파는데 왜 나를 팔지 못해? 소행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네 분은 철심란을 위해 따지러 왔나요? 도교교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 계집애가 좀 불쌍하기도 해. 네 분께서는 내가 그녀를 속이는 줄 알면서도 왜 그녀를 막지 않았지요? 백계심이 대답했다. 그녀는 내 딸도 내 마누라도 아니야. 속든 안 속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왜 참견을 하지? 하파바가 말했다. 더군다나 위무아가 그녀를 좋아하게 되면 일이 재미있어지겠지? 도교교가 그 독특한 웃음을 껄껄 웃어댔다. 여자는 남자를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게 되지. 소어와 같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차지하려고 할지 몰라. 정 그렇다면 내부는 무엇하러 왔어요? 이대취가 말을 받았다. 하나의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야. 무슨 일이지요? 하하, 물론 서로가 유익한 장사지. 승낙하겠느냐? 만약 서로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왜 승낙하지 않겠어요? 좋아, 그럼 물어보겠는데 너는 소어에게 시집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도교교의 물음에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겠어요. 하하, 결심이 좋구나. 그러나 소어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하파바는 소행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슬쩍 말해보았다. 그러나 소행은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쉬운 사람이었다면 나는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집가서 그와 잘 살 자신이 있느냐? 자신이 없는 일은 할수록 재미가 있죠. 도교교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겠지? 소행은 탄식했다. 그건 재미없겠지요. 좋아, 우리가 너를 도와서 소아에게 시집가게 도와주지. 그러나 너도 우리를 위해 일을 한 가지 해주어야겠어. 당신들이 정말 그럴 자신 있어요? 도교교가 계속 말을 받았다. 물론 자신이 있지. 잊지 말아라. 소아는 우리가 키운 거야.
우리가 어찌 그의 성질을 모르겠어? 그럼 당신들은 날더러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를 산채로 위무아의 동굴로 데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산채로 데리고 나오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우린 그에게 무슨 물건을 가지게 하려는 거야. 소행은 잠시 생각을 한 후 말했다. 그가 승낙을 않는다면? 도교교가 야릇한 웃음을 보였다. 그는 지금은 꼭 가야 돼. 내가 철심란을 그쪽으로 보냈으니까. 만약 내가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이대취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나의 위장이 곧 좋아지겠지. 저는 대여섯 살 때 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있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계속 말했다. 그러나 두어 곳을 제외하고는 내 고기는 어떻게 먹어도 맛이 있을 거예요. 다만 구워서 먹기에 적당한 고기는 아니에요. 그녀는 마치 친구들에게 요리 강습을 하는 것 같았다. 이대취 등 악인들은 그녀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대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나를 깨우쳐주는구나. 그런 고기는 천하일품이지.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일품 요리를 먹게 되겠는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결도 알려드리지요. 무슨 비결이지? 살아있을 때 고기를 베어서 요리를 해야 하는데 식초를 넣지는 마세요. 고맙군. 나는 사람을 무수히 먹어봤지만 너같이 친절한 사람은 처음이야. 소행은 서서히 그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그렇게 참을 수가 있어요? 벌써부터 참을 수가 없어지는데. 참을 수 없다면 왜 손을 쓰지 않지요? 물론 손을 써야지. 그가 두어 걸음을 걸을 때까지 소행이 여전히 앉아있는 것을 보자. 정나미가 떨어져서 그녀가 마치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주먹밥처럼 생각되기 시작했다. 도교교가 돌연 말했다. 이대취 우선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녀는 이대취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조용히 타일렀다. 정말 그녀를 먹을 작정이냐?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녀를 놓아줄 수가 있어? 하여튼 내가 먹는다 해도 소어와는 모를 테니까. 이대취는 여전히 웃으며 여유 있게 앉아있는 소행을 한번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도대체 저 계집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봐라. 그녀가 아무 계책이 없는데도 저렇게 하겠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 이대취는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지. 저 계집애는 계책이 많아서 필시 나를 함정에 빠뜨릴 계책이 있을 거야. 알면 됐어. 하지만 도대체 무슨 수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고 있을까? 자기 몸에다 독을 칠해서 내가 먹으면 중독이 되도록 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그 방법은 내 뱃속에 이미 들어간 후에나 효과가 있는 방법인데 그녀가 어찌 그런 못난 방법을 사용하겠어? 그것 외에는 이런 약한 여자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그녀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야. 더군다나 당신은 그녀가 그저 약한 여자로만 보이느냐? 위무아가 그녀를 보배처럼 생각하는데 무술을 물려주지 않았겠어? 이대취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다. 너의 뜻은? 내가 보기엔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저런 계집애에게 당하면 그것이야말로 억울한 일이지 않겠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이때 소행이 그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빨리 오세요. 기다리는 것만큼 고기가 늙는 거예요. 이대취는 크게 웃으며 이미 생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너의 살은 너무 쉬어서 먹기가 싫다. 먹어보지도 않고 어찌 쉬었다는 걸 알지요? 나는 경험이 풍부해서 먹지 않고 그저 보기만 해도 알지. 소행은 탄식했다. 나의 고기가 쉬었다니 혹시 내가 평상시에 식초를 너무 많이 먹은 것은 아닐까요? 그녀는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더 볼 일이 없으면 이만 실례하겠소. 이때 돌연 백계심이 소리쳤다. 잠깐만. 소행은 냉소를 보이며 말했다. 귀하의 위장은 이 선생보다 좋단 말이오? 백계심이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나는 그와는 틀리지.
그는 먹기를 좋아하지만 난 새꼴이야. 그는 소행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크게 웃었다. 색단포천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소행은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귀하께서 호라비 생활이 싫어졌다면 중매를 서줄 수도 있어요. 내가 중매한다고? 저쪽 개울에 한 명의 미녀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나보다 더욱 매력이 있으며 재미도 있고 더욱 고혹적이지요. 백계심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너만 필요하지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그는 두 손으로 소행을 잡으려 했다. 이때 이대취가 도교교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말을 듣지 말 걸 그랬어. 봐라, 하나의 맛 좋은 고기가 개의 입으로 들어가잖아. 소행은 너무 다급한 형편이라 무슨 수를 써야 좋을지 생각이 금방 떠오르지 않았다. 도교교는 이대취의 말을 듣자 웃으면서 말했다. 그가 일단 쓰고 난 후 내가 먹을 수도 있잖아. 저 자식이 사용한 물건은 개도 먹기 싫어하는데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어? 찍하는 소리가 나면서 소행의 옷이 이미 찢어지고 있었다. 바로 이때 한 사람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내 대장부가 어찌 여자를 괴롭히는 것이냐? 비록 말소리는 침착하고 평온했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번개 같았다. 백계심은 하나의 그림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자 크게 놀라 급히 공격을 시도했다. 분명히 상대방의 복부를 목표로 악독하게 공격을 했는데 도중에 그는 무슨 힘에 휘말렸는지 오히려 자기의 따귀를 때리고 말았다. 이어서 이미 남이 자기의 머리채를 강한 힘으로 당기는 것이 아닌가. 이대취 등 악인들은 그 그림자와 따귀 소리를 듣는 순간 백계심의 몸은 이미 나무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소행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의 멋있는 미소년이 우뚝 서 있었다. 옷은 비록 남루하게 입었어도 고귀함을 갖추고 있었다. 소행은 자기를 구한 사람을 보자 돌연 안색이 변하며 더듬거렸다. 당신은 화무결. 화무결은 그녀를 향해 담담히 웃어 보이고는 이대취 등 악인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또 누가 손을 쓰겠소? 이대취 등 악인들은 화무결을 보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화무결은 그들을 몰랐지만 그들은 화무결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화무결이 비범한 무술로 모용자매를 상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들같이 영리한 사람들이 어찌 시비를 걸겠는가? 이대취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벌써부터 이색꼴이 싫었는데 공자께서 지금 그를 교훈했으니 그보다 더욱 좋을 수가 없지요. 도교교도 웃으면서 말했다. 다만 공자는 너무 벌이 가벼웠소. 하파바도 한 걸음 나섰다. 하하, 공자가 그를 더욱 멀리 던져서 우리도 그 꼴을 보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소. 백계심은 악인들이 화무결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를 부드득 갈았다. 그는 나무에서 버둥거리며 소리쳤다. 난 다만 그녀를 만지려 했지만 이대취는 그녀의 고기까지 먹으려고 했어. 순간 이대취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공자는 그의 말을 믿지 마시오. 너야말로 개소리야. 산채로 먹으려고 했지 않았느냐? 이대취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아가씨가 한 말이야. 백계심은 나무에 걸려있는 그대로 크게 웃었다. 그는 개소리를 하는 거요. 저 아가씨가 미쳤다고 사람을 먹는 이대취에게 자기의 고기를 베어가라고 했겠소? 너 이 못난 자식아. 이대취가 욕설을 퍼붓자 백계심이 질세라 소리쳤다. 너 이 개같은 놈아. 그들은 외인을 상대할 생각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려 했다. 화무결은 그들의 하는 양을 보고 탄식을 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대취는 이미 소리를 지르면서 백계심을 향해 달려갔다. 백계심은 이대취의 주먹을 맞고 3장이나 나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소리를 지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때려? 20년 전부터 나는 너를 죽이고 싶었다. 그는 욕을 하면서 쫓아갔으나 백계심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엎치락덮치락했다.
각별한 주먹과 쌍욕이 오갔으며 보기도 듣기도 매우 거북한 장면이었다. 화무결은 그들이 무림의 고수들인 것으로 생각했었으나 지금 보니 깡패들이나 다름없었다. 하파바가 한쪽에서 웃으며 말했다. 좋아, 잘한다. 빨리 그의 머리를 잡아라. 도교교도 말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하게 할 수는 없어. 그 중에 하나가 죽으면 우리가 시체를 치워야 하니 빨리 말려야 돼. 이대치와 백계심은 풀숲 속으로 굴러들어갔고 서로 거친 호흡을 내쉬며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도교교와 하파바가 달려가며 소리쳤다. 싸우지 마라. 더 싸우다가는 사람이 죽겠다. 곧이어 두 사람도 풀숲 속으로 뛰어들어 싸움을 말렸다. 화무결은 그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띄운 채 고개를 저었다. 이런 못난이들을 만났으니 고개를 저을 수밖에 더 있겠는가. 소행은 돌연 미소를 보였다. 화공자, 당신은 그들에게 당한 것이에요. 무엇을 당했다는 거요? 그들이 정말 싸우고 있는 줄 아세요? 화무결이 놀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달아나려고 계책을 쓴 거예요. 저 두 사람의 무술은 비록 대단치는 않지만 만약 정말 당신과 싸우게 된다면 400초 이내에 그들을 다칠 생각은 말아야 될걸요. 화무결이 달려가 보니 수풀 속에는 과연 한 사람도 없었다. 나무에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용서해줘서 감사하오. 인사 않고 그냥 간 것은 황공하오. 간이 적은 것이 부끄럽소. 의리가 없는 것은 아니오. 화무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정말 속았군. 그 네 사람은 계책이 많아요. 화공자같이 정직한 사람은 필시 속을 거예요. 화무결이 돌연 웃으면서 말했다. 정직한 사람? 그렇지도 않지. 조금 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했으니까. 누군데요? 그녀는 이렇게 물어보면서 즉시 짐작가는 바가 있었다. 백상군이군요. 화무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다. 내가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 먹인 약은 부작용이 없어요. 바람이 불기만 하면 정신이 깨게 되지요. 그들이 당신의 혈도를 점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남에게 업혀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보이면서 계속 말했다. 당신은 일부러 정신이 없는 척해서 그들의 긴장이 풀렸을 때 몰래 이화저복의 내력으로 혈도를 푼 후 탈출한 거죠? 아가씨와 같은 지혜도 찾기가 드물 것이요. 당신이 보기엔 내가 천하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 같아요? 화무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며 탄식이 새어나왔다. 아가씨, 당신도 비록 지략이 좋지만 내가 알기로는 아가씨도 그 사람을 만나면 필시 당하고 말 것이오. 소행도 고개를 숙이며 탄식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당해봤어요. 화무결의 얼굴에 놀란 빛이 나타났다. 소행이 다시 말했다. 얌전한 화공자도 사람을 속인 것은 그 사람에게 배운 덕분이죠. 내 말이 맞아요? 화무결은 참을 수 없어 웃으면서 말했다. 환경 문제이지. 그러나 군자는 군자이군요. 나는 비록 당신을 그렇게 대했지만 당신은 보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구했어요. 화무결의 안색이 일순간 무거워졌다. 내가 왜 당신을 구해냈는지 아시오? 소행은 그의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놀랐다. 이미 말했잖아요. 당신은 군자라고요. 군자도 때로는 사람을 죽이지. 당신이 만약 나를 죽일 생각이라면 왜 구했죠? 세 가지를 말해야겠소. 첫째, 이화저복의 비밀은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혹 알게 된 사람은 죽어야 하오. 이것은 이화공의 금례라 예외가 없소. 소행은 여전히 웃고 있었으나 결코 연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화무결의 말은 계속되었다. 두 번째는 이화공의 문화는 어떤 일이든 자신이 직접 손을 쓰지 남의 손을 빌리지는 않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나도 이화공의 문화이니 어떻든 간에 나는 이화공의 규칙을 파기할 수는 없소. 소행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렇다면 나를 구한 것은 나를 직접 죽이기 위해서란 말인가요?
화무결은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다. 꼭 그렇게 해야겠소. 그럼 내가 3가지의 일을 말씀해드리지요. 그녀는 화무결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말을 시작했다. 첫째,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면 의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화무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탄식을 하고 있었다. 소행의 말은 계속됐다. 난 비록 이화저복의 비밀을 알았지만 절대로 연마하지 않았고 남에게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나를 죽이면 너무한 처사예요. 화무결의 마음이 약간 움직였다. 소행의 눈은 화무결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셋째, 잊지 말아요. 나는 여자예요. 그리고 조금의 힘도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것은 무례할 뿐입니다. 파렴치한 일이에요. 화무결은 이미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소행은 그의 표정을 살폈다. 당신이 정이 그런 의리 없고 파렴치한 일을 하겠다면 나도 하는 수가 없죠. 그러나 철심난이 알면 필시 실망을 할 거예요. 화무결은 떨구었던 고개를 반짝 쳐들며 소행의 말을 되뇌었다. 철심난? 그렇지요. 철심난, 그녀는 자주 말을 했지요. 당신이 가장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그녀는 일부러 탄식을 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화무결의 손은 떨고 있었다. 당신이 철심난을 아시오? 나와 그녀는 아직까지는 그다지 친밀하지 않으나 이미 결의자매 사이예요. 화무결은 돌연 한 대 얻어맞은 듯 한동안 말을 잃고 말았다. 그는 얼마 후에 중얼거렸다. 불가능이야, 절대로 불가능해. 믿기지 않으면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녀는 어디에 있소? 그녀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당신은 찾아가지를 못해요. 화무결의 눈에서 빛이 반짝였다. 그녀를 위무아에게로 보냈소? 당신도 영리한 사람이군요. 화무결은 녹이 서린 목소리로 그녀에게 쏘아붙였다. 왜 그녀를 해치려고 하오? 그녀를 해쳐요? 그녀는 나의 언니인데 왜 해친다고 하지요? 그러나 위무아는 다른 사람에게는 무섭지만 우리 자매에게는 예외예요. 화무결은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이 화공의 비밀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소행은 다짐을 하듯 힘주어 말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이화저복의 비밀을 알게 되면 즉시 나를 죽이세요. 화무결은 길게 탄식했다. 그때는 이미 늦소.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믿겠소. 그는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